네, 오늘 금요 인생극장의 주인공은 한국의 조지 클루니, 용인특례시 의회 미소천사입니다. 김길수 의원 함께하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을 지역구로 둔 용인특례시 김길수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국의 조지 클루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조지 클루니 온 줄 알고 Hello, nice to meet you 할 뻔했어요. 굉장히 닮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닮으셨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시고 웃는 모습이 진짜 이미지 좋다. 굉장히 다가가고 싶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소에? 예, 제가 주무기가 미소천사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것도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첫인상으로 일단 점수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시의원에 당선되신 게 작년 7월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1년이 넘었어요, 의원님. 예, 지난 1년 의정 활동을 쭉 돌아보시자면 감회가 참 새롭다, 뭐 남다르다,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다른 초선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의 관계 유지를 비롯해서 용인시의 현안은 물론 저희 지역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이 되시기 전에는 막 의욕도 넘치고 뭐 패기도 가득하고 뭐 이랬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뭐 생각보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요. 가장 뿌듯했던 점은 지방의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낸 일입니다.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예산 등이 중앙에 기속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견제 등이 지방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지방의 독립성을 비롯해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문을 제가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뭐 그 점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촉구문을 보내는 게 가장 뿌듯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성과를 내신 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일도 한 가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저희 지역 현안 중에 아파트 재건축 단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전진단 검사를 받은 후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C등급으로 분류돼서 재건축 대상이 안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깝게 안 됐네요. 예. 사실 근데 그 아파트는 오랜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해와서 외관은 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이제 20년 된 노 아파트다 보니까 장마 때만 되면 뭐 누수가 되는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재건축 1순위가 돼야 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평가 기준과 평가 기간의 문제 등으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평가 기간 등에 제대로 된 좀 가교 역할을 해서 네네. 안전진단 검사를 이제 다시 받게끔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예, 이후 주민들이 이제 감동도 하시고 격려 전화도 많이 주셔서 그때가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파트다. 근데 재건축 해야 되는데 비 올 때마다 비가 새는데 이게 재건축 대상이 아니래.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전진단 검사를 다시 받게 해서 결국은 재건축 대상이었네. 이거 잘못했던 거였네. 이런 결과를 받아내 주셨으면 이건 은인이죠. 예.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시의원이라면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생활 정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파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머뭇머뭇하기보다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행동부터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예, 저는 원래 전공이 사진, 영상, 미디어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저 사진, 영상 스튜디오도 운영해봤고요. 뭐 사업도 꽤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전 IMF 당시 전
좀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당시 어려움을 좀 겪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당시 예식장들이 이제 줄도산이 나니까 그 손해를 이제 고스란히 제가 껴안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튜디오를 접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접기 전에는 원래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당시 정치인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진짜 잘 되던 사진관이었네요. 스튜디오였네요. 예, 예, 네. 선거용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들을 주로 찍었는데요.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뭐 근처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좀 교류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쪽 일에 좀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선거철만 되면 도와달라고 연락이 이렇게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각 후보분들을 만나서 이제 선거를 좀 돕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 제가 전체 선거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더라고요. 와. 그런 인연으로 뭐 용인시 산업진흥원과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인연을 맺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선거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의원님의 선거 홍보 사진은 어떻게 찍으셨는지도 궁금한 게 사실 작가님들 보면은 턱 좀 내리시고요. 아 여기선 이런 포즈가 더 어울립니다. 아 거기서 그런 포즈 하시면 이런 거 완전 베테랑이시잖아요. 원샷 원킬 하셨겠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요? 이제 대학교 동기가 찍어줬는데 네. 얼마나 저한테 그냥 꾸징을 하는지 예. 그걸 왜 못하냐고. 예. 아이고. 이게 그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이제 어려움을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나무랬었는데 그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사진 찍을 때마다. 그렇군요. 참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용인시 산업진흥원 또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용인시 축구센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예, 용인시 축구센터는요. 원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후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꿈나무들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가르쳐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인시가 진짜 큰 포부로 한 예산 300억 가량을 투자해서 만든 일종의 축구 사관학교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2년 사무국장을 하고 2년 상임이사를 역임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축구 관계자들이 여길 또 거쳐갔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예, 저는 축구센터에 근무하면서 네. 뭐 수많은 우리 국가대표도 배출했고 선수들도 계셨는데 좀 인상에 남는 거는 김호 전 감독님과의 인연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제가 축구센터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인한테서 우리 수원 삼성 축구팀의 레전드 감독이고 현역 축구 선수 시절 명성이 자자하셨던 그쵸. 김호 감독님이 은퇴 후 후학 양성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김호 감독님 거처를 좀 알아보고 부산에 계시다는 정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직접 한 걸음에 내려갔습니다. 감독님을 만나서 축구센터 총감독님으로 초빙하겠다고 했더니 감독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무돼서 용인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봉 책정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호 감독님이 삼성 시절 때 억대 연봉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축구센터에서는 뭐 총감독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 얘기를 못 드려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부랴부랴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연봉 얘기를 깜빡하고 못 드렸다. 연봉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하니까 네. 감독님이 그냥 한 번에 주고 싶은 만큼 주이소. 듣지도 라고 않으시고.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셨는데 되돌아보면 그때 감독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었죠.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무튼 부임하셔서 축구센터가 아마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축구센터에는 고등학교 한 팀, 중학교 두 팀이 있었는데요. 네. 감독님 부임하시고 나서 한 2, 3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해에 6개 대회 정도 우승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 청소년 월드컵에서 요새 활약한 이승원 선수, 박승호 선수가 이제 바로 그 당시 때 축구센터 중학생 선수들이었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최근에 김은중호의 캡틴. 예, U20 월드컵의 주역이었죠. 네, 브론즈볼 받은.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훌륭하게 자라나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한 축을 이루는 인재로 활약하고 있어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뭔가 내 자식이 활약하는 기분이시겠어요. 네, 요즘에 월드컵 보시면. 우리 이승원 선수가 또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 아유, 그렇군요. 그렇게 또 깊은 인연이.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서 김길수 의원께서는 초선 의원이신데 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당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신 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로 손꼽히시잖아요. 네, 얘기했듯이 선거 홍보 기획 일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아무튼 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한 뭐 10여 년 지역 정당 사무장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3번의 대통령 선거, 3번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뭐 3번의 용인시장 선거를 다 치러봤고요. 그 당시 지역 선거 캠프 사무국장 등을 맡으면서 선거 주축으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당시 당선된 분들도 있고 낙선된 분들도 계셔서 뭐 당선 낙선 모두 경험도 해봤습니다. 또 시의원 뭐 공천과 정책을 당협 사무실에서 또 보조 협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의원분들의 당선 과정과 시의원 활동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거의 3선, 4선 되신 분들만큼 정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정치에 입문을 하신 계기가 뭘까 또 궁금해요. 의원님께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증조부님이 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증조부님이요? 예, 증조부께서는 김학자 조자라는 분이신데요. 네. 일제 강점기 전에 용인 기흥 지역에서 진사를 지내셨습니다. 이제 시골 동네에서 진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 행정고시 패스 정도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망이 좀 높으셨던 분이세요. 이제 용인에는 고려 충신 정몽주를 모신 충렬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 시절 서원 철폐로 충렬선이 철폐가 되는 일이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 증조부께서 1920년쯤에 충렬선을 재건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덕망이 높으셨던 분이고 저희 집안 8대조까지 저는 용인시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안입니다. 거리만 나가도 다들 알아보셨겠네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 뭐 동네에 나가면 어른들이 야 네가 김진사댁 손자구나 아유. 말씀하실 정도로 와. 어려서부터 용인이 변천하는 과정을 아무튼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용인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은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계기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김진사댁 손자 이렇게 아이고 김진사댁 손자 왔어 뭐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대감도 컸을 것 같고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모범이 돼야 되고 함부로 행동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아주 깝깝한 좀 생활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좀 굉장히 부모님이 엄격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진사댁 손주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보면 뭐 설날 저희 집에 세배로 오신 분들이 집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특히 이제 뭐 학창 시절에서는 부모님이 굉장히 학업에 대한 그런 게 철저하셔서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3남매가 초중고를 모두 12년 개근을 모두 했어요. 그래서 학교 좀 안 간다고 이렇게 좀 깨를 부리면 부모님이 그냥 저를 업고 가서 교실에 앉혀놓고 오실 정도로 이렇게 엄한 그런 셨는데 근데 그렇게 엄하시면서도 아버님께서는 우리 이제 3남매 다양한 경험을 좀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은 경험을 좀 해보라고 강조하셔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야구 축구 선수로도 활약해 봤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태권도는 이미 유단자였습니다, 제가. 어쩐지 보기에 좀 단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또 관악부 활동해서 그 당시 때 또 트럼펫도 좀 불어봤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사진부 활동을 했는데 제가 유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수원. 근데 결국 뭐 전공도 사진 영상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메뚜기셨군요. 예. 네, 아는 분만 안다는 메뚜기. 교복이 메뚜기 색깔이에요. 네, 우리 작가님이 왜 메뚜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요즘에도 가끔 취미로 사진을 찍으십니까? 네, 뭐 지금도 뭐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사진 관련 장비들 좀 많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카메라가 막 발에 치이고 굴러다닌다 우와. 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는데 뭐 예전에 쓰던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들 좀 많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사진 전시를 뭐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졸업 후에도 뭐 그룹전은 몇 번 참가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주로 좀 풍경 사진보다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핸드폰에 카메라 달려오면서 아무튼 좀 망했다. 이거 전공은 조금 망했다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좀 그래픽 관련된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그래픽 관련된 그런 쪽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일찍 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출판 쪽과 또 좀 연관이 되고 디자인이나 편집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진과 홍보물 정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제가 직접 카피나 슬로건 같은 것도 뽑는 일도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아마 여러 정치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총책임 이런 것도 맡게 되시고 그랬나 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은 의원님도 방송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시는 시의회 홍보팀에 계신 분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오늘은 사진 찍으시면서 굉장히 부담되시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이 네, 어쩐지 굉장히 부담되시는 포즈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의원 출마 당시의 슬로건 뭐 카피나 슬로건도 직접 뽑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출마하실 때 슬로건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했는데요. 네. 제 슬로건이 용인시가 들썩들썩 내게 힘이 되는 든든한 시의원입니다. 용인시가 들썩들썩 내게 힘이 되는 든든한 시의원. 왜 이렇게 뽑으셨어요? 예, 의원이 되면 뭐 장안이 막 떠들썩하게 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모두가 신바람 나는 일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겠다, 적극적인 그런 시의원이 돼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든든한 이 단어 아무나 못 넣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슬로건은 아니었는데 시민들의 바람을 이뤄줄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상임위를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세요, 의원님. 그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왜 이곳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문화복지 쪽을 처음에 염두에 뒀었는데요. 네. 그쪽은 내가 너무 잘하는 분야라는 게 있어서 어차피 임기가 4년 중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야에 가서 좀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치행정위를 선택했습니다. 자치행정위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상임인데요. 아무튼 운 좋게 제가 선임이 됐고 자치행정위를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시를 이끌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부서들이 자치행정위 소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특히 정책기획실이나 인사관리팀 이런 팀들은 전 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치자면 좀 머리에 속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자치행정위가 이런 부서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과나 회계과, 뭐 세정과 뭐 이런 우리 상임위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튼 돈, 예산을 관장한다는 거는 산림 내역이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 전반을 파악할 수 아주 쉽고 좋기 때문에 처음엔 자치행정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가 해결을 해야 되는 용인시의 최대 현안 뭐 2가지 정도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 정책이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이나 집행부가 하려는 사업들 같은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용인시는 현재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문제나 보상권 문제 등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일 테고요. 네네. 2번째는 이제 지방 분권화 관련 현안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의 특례시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치행정위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특례시인데도 우편물 등의 주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인시로만 써야 하는데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칭만 특례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용인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우편물에는 특례시로 쓸 수 없다. 이거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헷갈렸지만 어. 현실은 좀 그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뭐 발의하신 조례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조례 뭐 꼭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저는 발의한 조례보다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 소개하고 할까 하는데요. 네네. 특수 목적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요. 특수 목적견. 예, 이런 군대나 경찰, 뭐 소방서에서 볼 수 있는 특수 목적을 위해 길러진 강아지들을 말하는 건데요. 좀 키운 거는 공항이나 이런 데서 마약 탐지견이나 우리 장애인 안내견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수 목적견은 어느 정도 이제 활약을 하다 보면 은퇴를 하게 되고 누군가 입양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노령견이라서 병원비나 이제 사료값 등이 이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입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 목적견들이야말로 인간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은퇴 후에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좀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활동한 특수 목적견을 만약에 이제 용인 시민이 입양하게 되면 용인시가 병원비나 사료값 같은 비용을 용인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용인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부담을 한다. 용인 시민들이 함께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저도 반려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견종이? 장모 치아와 하나 있는데요. 예, 아들 자식보다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자식은 없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의원 연구단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제가 속해 있는 의원 연구단체가 스포츠시티 용인이라고 하는 연구단체인데요. 벌써 횟수는 6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는 역대 시의원님들이 함께 해온 동아리 같은 것인데요. 제가 대를 이어서 해오고 있고 이번에는 스포츠시티 용인 6인데요. 네.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용인의 스포츠 관련된 것에 대한 연구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의 스포츠 시설이나 스포츠 관련 벤치마킹도 하고 용인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연구하는 단체인 거죠. 현재 용인시 현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근무했던 축구센터의 문제입니다. 이제 기존의 축구센터가 잘 운영돼 오다가 이제 원산면에 SK 반도체 산단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편입되면서 축구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고 새로 건립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물론 축구센터가 임시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임시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원래 축구센터에는 이제 천연잔디 운동장을 비롯해서 한 운동장만 한 5개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뭐 1개, 2개 보조 경기장에서만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축구센터를 이제 새롭게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네. 의원 연구단체에서 다양한 해법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이 김길수 의원께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또 활동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그런 깊은 인연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임기 중에 나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뭐 저는 용인시 축구센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용인시 산업진흥원에도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산업진흥원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분야 쪽 관련 일을 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간략히 소개하면 그 당시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한 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다시 모집해서 반도체 관련 기술을 교육시키고 관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에 다시 재취업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재 전 용인시장님께서도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에 들어서는 만큼 또 그거에 따른 인력 양성이나 소프트웨어의 중심 역할이 용인시가 이제 앞으로 이뤄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주력하고 신경을 좀 쓸까 하고요. 무엇보다 의회가 선두적인 역할을 잘 해냈다. 이런 평가와 칭찬을 듣는 게 저의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네.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다시 취업을 시키는 것, 지역의 발전에 다시금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또 한 몫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용인 시민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김길수 의원 하면 그 의원은 이런 의원이었지라고 좀 기억을 한다면 어떤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제 용인에서 뭐 앞서 말했듯이 대대손손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여기에서 계속 살면서 아마 뼈를 묻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주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전 계속 만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시의원 임기가 끝나도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났을 때 형님 동생 하면서 친근하게 지내고 김길수 의원이 시의원이었을 때 용인 발전이 정말 많은 걸 이뤄냈다. 이런 얘기를 술 한 잔 또 이렇게 기울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뭔가 답답한 의원이 아니라 행동파 속 시원한 조지 클루니, 속 시원한 길수 클루니 셨습니다. 용인 특례시 의회 김길수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동키호테 찾아주시고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